네, 안녕하세요. 이상구조 1-2장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배울 것은 함이라는 것인데요. 함이란 만약 뭐뭐라면 뭐뭐이다 라는 조건으로 연결한 복합 명제예요. 우리가 이상구조 1-1장에서 명제라는 게 뭔지 배웠잖아요. 이 명제에다가 조건을 추가한 것이 바로 함이라는 거예요. 지금 아래에 기호를 보시면 오른쪽 화살표 모양 있죠? 이게 바로 함의 기호예요. 이것을 배우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실제 개발을 하다 보면 코드에서 조건문을 쓸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때 이 조건문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사용하기 위해서 이 함이라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한 예시를 들고 왔어요. 오늘 비가 오면 우산을 쓰겠다. 자, 이 문장을 아래와 같이 P, Q 두 가지 명제로 쪼갤 거예요. 이때 앞에 있는 명제 P를 가정이라고요. 뒤에 있는 명제 Q를 결론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명제로 분리를 하고 지금 주어진 예시에서 가능한 모든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세 가지 상황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상황. 만약에 비가 왔는데 우산을 썼다. 자, 지금 조건문에 정확히 부합하죠. 조건문 자체가 비가 왔을 때 우산을 쓰라 했으니까 첫 번째 상황은 참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상황. 만약 비가 왔는데 우산을 안 썼다면 자, 지금 조건 자체가 비가 왔을 때 우산을 쓰라 했는데 두 번째 상황은 우산을 쓰지 않았죠? 그래서 이 상황은 거짓이 됩니다. 자, 마지막. 애초에 비가 안 왔다면 자, 이 상황에서는 우산을 쓰든 안 쓰든 무조건 참이에요. 왜냐면 조건 자체가 비가 왔을 때만 가정을 했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으면 우리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세 번째 상황은 우산을 쓰든 안 쓰든 무조건 참입니다. 이 상황들을 다 정리를 해보면 결국 가정이 참일 때 참인 경우에 우리가 그 결론을 실행하지 않으면 이 경우만 거짓이 됩니다. 그래서 함의 자체는 가정이 true이고 결론이 false일 때 거짓이라는 점 이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조건에 따라 결과가 나뉘는 것이 바로 함의라는 건데요. 우리가 배웠던 함의가 실제 개발에서 어떻게 쓰일까요? 실제 개발을 하다 보면 같은 의미의 조건이라도 개발자마다 코드를 다르게 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것과 같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비가 오면 우산을 써야 한다라는 예시를 봤지만 실제 개발을 하다 보면은 다음과 같은 문장들이 여러 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세 가지 문장을 딱 보시고 기존의 명제 비가 오면 우산을 써야 한다와 동일한 문장이 무엇인지 보이시나요? 문장마다 되게 애매한 것도 많고 헷갈리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장에서 배울 것이 바로 역, 이, 대우라는 것을 배울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배워야 기존 명제에서 문장의 형태가 좀 바뀌어도 같은 결과가 나오는 문장을 우리가 골라낼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역부터 우리 공부를 해볼게요. 자, 역이라는 것은 문장의 앞뒤 명제의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지금 예시와 같이 비가 오면 나는 마을에 가지 않는다. 자, 여기서 지금 앞과 뒤의 명제가 서로 바뀌었죠?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이렇게 앞, 뒤 명제를 바꿨을 때 기존 명제와 항상 똑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개발을 하실 때 어떤 문장에서 앞, 뒤 명제가 바뀌었다? 이 경우는 우리가 무조건 같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왜 항상 똑같이 나오지 않냐? 그 이유는 제가 뒤에 진리표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면서 증명할 테니까 일단은 여기라는 것은 앞뒤 명제 순서를 바꾸는 것이고 이것은 기존 명제와 항상 같지 않다. 이 점만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라는 건데요. 자, 이가 뭐냐? 앞뒤 명제에 부정을 씌운 거예요. 지금 아래 예시를 보시면 각각의 명제에 부정이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것 또한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기존의 예시와 정확하게 똑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즉, 여러분들이 개발을 하실 때 앞뒤 명제를 서로서로 부정을 한다 하더라도 기존 명제와 같지 않구나. 그래서 우리는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것 또한 증명을 뒤에서 다룰 거니까 일단 여기까지만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대우인데요. 이 대우라는 거는 이와 역을 합친 거예요. 즉, 이 두 명제의 순서를 바꾼 뒤에 부정을 추가한 것이 바로 대우입니다. 자, 지금 아래 예시를 보시면 정확하게 두 명제의 순서가 바뀐 다음에 부정이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 대우라는 것은 특별하게도 기존 명제와 결과가 완전히 동일해요. 이 기존 문장 자체가 참이라면 대우한 결과 또한 정확하게 참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배운 역, 이, 대우를 최종 정리를 해보면 역과 이는 기존 명제와 항상 동일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헷갈리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하고요. 대우를 제외한 나머지는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앞에서 진리표를 이용해서 증명을 한다 했죠? 네, 지금부터 이제 진리표가 무엇인지 또 진리표를 이용해서 증명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아래에 있는 표가 바로 진리표인데 이 진리표를 사실 239조 1-1장에서 한번 다뤘어요. 그때는 간단하게만 다뤘는데 지금부터는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역과 이를 증명을 할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작은 단위인 명제 P와 Q를 가장 왼쪽에 써주는 거예요. 그 후에 점점점 단위를 넓혀가면서 not P, not Q, 그 다음에 함이,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와 역까지 위에다가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P와 Q에 가능한 모든 T, F 경우의 수를 왼쪽에다가 써주는 거예요. 자, 이 결과에 맞춰서 오른쪽 표를 채워주시는 게 진리표를 그리는 방법입니다. 자,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보자면 지금 P랑 not P 있잖아요. P가 T일 때 not P는 P에 부정을 한 것이니까 F가 되는 거예요. 또한 지금 이 함의 부분을 보면은 제가 앞에서 P가 true일 때, 즉 가정 자체가 true일 때 결론이 false일 때만 F가 나온다 했죠. 지금 왼쪽에 P랑 Q의 결과에 따른 함의 자체도 완벽하게 TF로 정리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한 뒤에 우리가 어떻게 이가 기존 명제와 다름을 증명하냐면 이 표 자체의 TF를 비교해주면 돼요. 지금 가운데 두 번째, 세 번째 줄을 보면은 기존 명제와 이와 역의 TF가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역과 이가 기존 명제와 같다면 이 TF 값이 모두 똑같이 나와야 돼요. 하지만 지금 TF 값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개가 다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이유로 대우도 마찬가지예요. 기존 명제와 대우의 TF가 모두 같은 거를 볼 수 있죠. 자, 쌍조건문이란 건 뭐냐면 P이면 Q이다와 Q이면 P이다를 동시에 검사하는 복합 명제예요. 자, 간단한 예시는 아래와 같아요. 지금 PQ 명제를 설정하고 쌍조건문을 적용한 걸 보면 내가 집에 있을 때 오직 그때만 비가 온다. 네, 서로 조건을 정확하게 정해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지금 진리표를 보시면 이 쌍조건문은 P랑 Q가 같을 때만 정확하게 true가 나와요. 즉 P랑 Q가 둘 다 true일 때 T가 나오고요. P랑 Q가 둘 다 false일 때 또한 true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왜 서로 같을 때만 true가 나오냐? 여기서 복습 한번 다시 할게요. 앞에서 봤던 예시를 제가 가져왔어요. 자, 우리 함의는 가정 자체가 true일 때 결론이 false이면 이 상황만 F가 나온다 했죠. 그렇다는 것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쌍조건문을 만족하려면 P이면 Q이다와 Q이면 P이다 둘 다를 만족해야 true가 나와요. 이때 만약에 P와 Q의 진리값, 즉 TF 값이 다르면요. 하나는 T에서 F가 되고 하나는 F에서 T가 되는데 이 중 반드시 하나가 T에서 F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T에서 F는 뭐죠? 유일하게 함의가 거짓일 때죠. 그래서 이 진리값이 다르다면은 이 경우가 반드시 하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쌍조건문이 거짓이 나오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제가 오늘 강의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했어요. 이거 보시고 복습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